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도시 조직의 변화. 식민지 경성에 그 근본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1937년에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달리 비행기가 전략병기로 등장하면서 폭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게 전쟁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도시화 건축이라는 잡지의 표지가 폭격기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의 도시 구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 종로, 을지로, 청계, 천태교로 하나같이 동서방향의 도로입니다. 동서방향의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로 일가에서 폭탄이 떠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침없이 종로 입구까지 다 불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이 불길을 막기 위해서 남북방향의 도로망을 새로 만듭니다. 이것이 소개도로예요. 그 소개도로에서 가장 유명한 게 종묘에서부터 태계로로 이어지는 소개도로죠. 그 자리에 나중에 세운상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도시의 필지를 보면은 동서방향으로 또 이렇게 도로가 발달됐는데 이 얘기는 어느 한 곳에서 밀집된 도시가 쫙 한 줄로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소개도를 설치해서 불길을 중간에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빨리 끝나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소개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해방 이후에 좀 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소개도로가 도시의 암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슬럼이 되니까. 그 슬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건축가 김수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세운상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 당시에 사대문 안에 전쟁이 만든 슬럼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법이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슬럼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죠. 초창기에 1960년대 말에 세운상가가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운상가는 서울을 현대도시로 만드는 새로운 실험적 작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의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68년에 1.21 사태입니다. 1.21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위정자들이 깨닫게 되면서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강남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죠. 싸우며 건설하는 애, 중단한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197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에 대한 요새화가 되죠. 남산 1호터널과 2호터널이 건설되는데 1호터널과 2호터널은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공호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터널이 교차하는 곳에는 벙커, 사령부도 둘 생각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악스카이웨이라는 멋진 낭만적인 이름의 길도 생기는데 이 북악스카이웨이는 청와대를 둘러싼 주변의 산에서 무장공부의 침투 루트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1 사태가 사대문 안의 공간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함께 한강 넘어 강남 개발을 가속하면서 강남의 제2의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거죠. 냉전 체제와 한강연안 개발. 1963년에 한강을 품에 안은 도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 대서울 도시계획을 발표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강남의 개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1968년 1.21 사태 이후에 69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한강 남쪽에 제2의 서울을 건설하겠다. 그러면서 100만 시민을 이주시키겠다.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강남 개발의 목표는 영동 2지구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걸음마를 떼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이 강북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서울이 강남으로 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강변에 매번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제방을 쌓고 제방 위에는 도로를 만들고 그런 사업이 여의도와 한강 연안 개발 계획, 이것도 김수근 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한강변 풍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위쪽에 보면 산 능성에 빼곡하게 자라져 있는 게 저게 다 달동네입니다.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개발 계획이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제 김수근 팀이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저렇게 되지는 않고 굉장히 평면적인 도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개발과 함께 한강변에 물길을 정비하면서 매립을 통해서 매립지가 거저 생기니까 거저 생긴 땅을 가장 비싸게 활용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그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동부 이촌동을 중심으로 강남 개발할 때 구반포, 잠실, 압구정동에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게 그렇죠. 그때 들어선 한강변 아파트로 인해서 강남 이퀄 아파트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영동 2지구 개발 사업의 발표 내용인데요. 당시는 한강 이남이 강남이란 말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서울이 북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 것이 서울이고 그 남쪽을 개발한다고 해서 남서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동 2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의 조감들을 보면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아파트 지을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상공부 청사가 대규모로 있는데 저기는 지금의 코엑스입니다.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이게 도시를 민간 자본이 투자할 만큼의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옮기게 하고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산하기관이 옮기는 것이 도시를 개발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남 개발과 맹모 삼천지교. 이 지도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도인데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도를 쭉 보면은 이게 밀도가 높은 곳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인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다 강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북이 대등하거나 강남이 더 커졌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88 올림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는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 분교의 출발점이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잠실 강남 사당. 여기서 통학버스가 다니고 학교 갔다 오는 젊은 대학생들을 강남 일대에 풀어놓으면서 강남 일대의 유흥과 성장과 젊은이들의 공간 성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것도 강남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 1977년 강남 개발이 시작될 때 강북과 강남의 인구와 가구수 80년 10년 만에 강북과 강남의 걸 비교하면은 불과 10년 사이에 강남과 강북이 대등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88 올림픽이 지나면서 역전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는 1000만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북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나오죠. 88 올림픽과 서울. 이 서울의 오늘날의 모습으로 딱 세팅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88 올림픽. 이때 서울시의 정책은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 집들이라는 걸 하죠. 집들이를 할 때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잘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7, 80년대 경제개발의 성과를 안고 서울올림픽을 하는 그 행위는 서울시가 집들이하는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도시이면서 동시에 현대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한강에는 유람선을 띄우고 싶었고 강남은 월가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그것이 이제 강남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달동네를 재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달동네가 한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더 많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중심이 된 게 잠실 종합운동장이 되는 거죠. 잠실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그 백제 고분군이 몰려있는 몽촌토성 주변의 올림픽 선수촌과 올림픽 주요 경기장들. 그러니까 역사 도시의 현장들이 이제 현대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역사의 현장이 보존되기도 하고 또는 개발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한강의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수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원지들이 사라지고 한강의 섬들이 사라지는 작업이 80년대 한강 종합개발계획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강 연안이 전부 콘크리트 호안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서 그때 서울에 있는 모든 섬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한 그 개발의 성과가 정리될 때 서울 도심에도 재개발 사업이 일정하게 정리가 되게 되고 테헤란로는 80년대에 저러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사진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 코엑스에서 무역센터를 짓는 모습인데 테헤란로 주변에 건물이 거의 없죠. 근데 오른쪽에는 2000년대 들은 서울의 테헤란로 모습인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고 강남북 시대가 완성 또는 고착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강은 한강하구가 분단으로 물류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못 다녀서 물류 기능이 죽었고 죽은 물류 기능에 의해서 한강변에는 포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인구 1000만 도시에 큰 강이 흐르는데 포구가 하나 없는 도시가 돼버리죠. 우리는 흔히 경제개발의 성과를 빗대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합니다만 한강변의 수많은 아파트는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의 성과가 나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단이 아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풍경, 분단이 만든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 물류기능이 살아있으면 포구가 살아있을 거고 포구가 살아있으면 주변에 공장과 창고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아파트 일변도의 풍경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의 강남북 시대의 상당한 부분은 강남 개발을 촉진시킨 게 1.1 사태였고 한강변의 지금 풍경이 한강의 물류 기능이 죽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면 시작되고 완성되는데 분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북 시대가 완성되는 과정에 서울의 언덕백기에 있었던 수많은 달동네들은 아파트로 교체되면서 봉촌동의 풍경인데요. 달동네가 아파트를 지고 있던 시절을 거쳐서 아파트가 하늘을 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 서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